8번 10쪽에 48번 요거 자 이거는 이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A부터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거면은 쉬운데 이거는 지금 두 명이죠. 형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동생은 또 B 지점에서 A 지점까지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같이 출발했어요. 같이 출발했고 그랬을 때 걔네 둘이 서로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만나지 않는 경우보다 만나는 경우를 구하는 게 더 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형과 동생이 만나는 경우를 뺄 겁니다.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뭘로 볼 거냐? 형만 놓고 보면 형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거니까 이거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이 몇 개 주나요? 20가지지 20가지. 근데 형이 20가지고 동시에 동생도 20가지잖아. 그럼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400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400가지 20 곱하기 20 해서 그 중에서 이제 형과 동생이 만나는 경우를 고를 건데 이 만나는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 이 둘이 만날 수 있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형이랑 동생이 막 이런 데서 만날 수 있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만날 수 있나? 못 만나. 형과 동생은 동시에 출발했고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A 지점, B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여기에서만 만날 수가 있어요. 요 네 지점에서만. 어서와. 여기에서만 형과 동생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네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를 각각 찾아볼게요. 자, 형과 동생이 여기서 만나려면 형도 여기를 지나서 A부터 B까지 가야 되고 동생도 여기를 지나서 B부터 A까지 가야 돼. 근데 여기를 지나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형, 동생 둘 다 한 가지니까 1 곱하기 1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나가는 방법이, 여기서 만나는 방법이. 근데 여기서 만나는 방법은 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A부터 B까지 가는데 여기를 거쳐서 가는 방법의 수만큼이잖아요. 그러면 A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3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또 3가지죠. 그지? 그럼 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 지점을 거쳐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9가지. 근데 동생도 여기를 거쳐서 가야 돼. 그럼 동생이 여기를 거쳐 가는 방법? 9가지. 그치? 그럼 9 곱하기 9만큼이 여기서 만나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방법도 이거랑 똑같지 않나? 대칭이니까, 그치? 그럼 이것도 9 곱하기 9만큼 있을 거고 끝에 여기서 만나는 방법 여기 반대쪽이랑 똑같을 테니까 한 가지만큼 있을 거고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전체에서 빼버리면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81, 162에다가 164를 빼는 거네, 그치? 164 400에서 164를 빼니까 답은 236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어제 시험 잘 봤어? 그래, 적어놓은 걸 볼게.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윤서는 50번, 인영이는 53번, 50번, 53번. 자, 일단 10쪽에 50번부터 보면은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은요 W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이 몇 종류냐 이렇게 물어보면 윤서야 요 4종류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번 고르면 되잖아. 맞니? 그래서 4H6까지의 항이 나오죠. 얘를 다 전개시키면. 근데 그 중에 W를 포함하는 게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요거에서 W를 안 포함한 애들을 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4H6에서 3H6을 빼면 답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다. 그 다음에 53번도 볼게요. 53번. 자, 11쪽에 53번은요. 요거는 중복을 허용하여 6개의 숫자로 만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다 그랬는데
인형아 이거는 몇 자리라고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거부터니까 이제 한 자릿수부터 차근차근 이제 찾아 나가야 되겠지. 그러면 한 자리 자연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1, 2, 3, 4, 5 다섯 개를 만들 수 있겠죠. 다섯 개. 그 다음에 두 자리 자연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두 자리를 만들 건데 요 첫 번째 칸에다가 쓸 수 있는 숫자는 요게 다섯 개. 1, 2, 3, 4, 5니까 여기다 쓸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6개. 그러면 총 30개를 만들 수 있죠. 두 자리 자연수는. 세 자리 자연수도 요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5 곱하기 6 곱하기 6만큼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180개를 만들 수 있고 네 자리 자연수 이것도 5 곱하기 6 3번 곱한 거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다 6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1080까지를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이만큼을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다섯 자리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요거 다 더한 다음에 거기다 1만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더하면은 1296 이렇게 나옵니다. 1296. 자, 또 숙제한 거 중에 질문 있나요? 57번 57번 문제는 얘를 전개시켰을 때 x제곱의 개수가 얼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를 전개시킨 식을 상상을 할 건데 어차피 우리는 2차 항의 개수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쓰지 맙시다. 그러니까 2차를 넘어가는 3차항, 4차항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 그지? 그럼 필요한 부분만 쓴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괄호에서는 OC0 플러스 OC1x 플러스 OC2x제곱 하고 그 뒤로 필요 없어. 그지? 3차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에서도 필요한 것만 써보면 NC0 플러스 NC1x제곱 그 뒤로 필요 없어. 차수가 높아.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윤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두 괄호를 전개시켜가지고 x제곱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의 상수항과 여기서 2차항이 만나는 경우 여기서의 2차항과 여기서의 상수항이 만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자, 그래서 x제곱만 따져보면 요거 1이고 요거 n이니까 nx제곱이라는 항이 하나 나올 거고 초록색으로 연결된 애들은 얘가 10 그리고 얘가 1이니까 플러스 10x제곱이 하나 나오겠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n 플러스 10x제곱 요게 2차항 다 모아놓은 거죠. 근데 그때 x제곱의 개수가 20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쵸? 20이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으려면은 n값은 10 돼야 되겠죠? OC x제곱 곱하기 NC 0 NC 0 1이잖아. 맞죠? 그래서 요게 지금 20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n값은 1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또 13초까지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우리 14쪽으로 가볼게요. 14쪽. 자, 14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이제 내용 복습은 했으니까 문제만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14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어서와 73번을 한번 볼게요. 73번. 몰라서 무슨 거야? 아니 등급을 모르겠어. 그렇죠? 알고 내가 뭐 그거를 뭐 이거 뭐 어디 뭐 문 앞에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비밀에 붙여줄게요. 자, 73번은 아마 문제 보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5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일 수도 있죠. 그죠? 의미 아닌 정수가 000일 수도 있으니까. 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얘가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4일 수도 있다. 이렇게 5가지 아니야, 그죠? 그럼 이 각각을 계산할 때는 우리 다 뭘로 계산하면 돼? 중복 조합으로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쓰자면 3H0인 거죠. 굳이 쓰자면 3H0. 그러면 요거는 2C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3H1이 되는 거니까 3C1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얘는 3H2가 되는 거니까 4C2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자고 한 이유는 이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얘를 하나하나씩 다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 얘기를 하려고 풀어보자고 한 거예요. 자, 이거를 결국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것들을. 그치? 요거를 쫙 더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죠? 뭐지, 유나야? 7C4 하키 스틱 패턴, 그치? 하키 스틱 패턴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거야. 이 문제에서는 5보다 작다 이렇게는 나왔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뭐 10보다 작아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거 하나씩 계산하려고 그러면 너무 빡세요, 그쵸? 그래서 쭉 나열을 해보니 이 규칙이 맨 첫 번째 숫자가 1이고요, 그리고 앞 숫자가 하나씩 커지고 있잖아, 그치? 그럼 일단 하키 스틱 패턴을 적용할 수 있고, 뒷숫자도 쭉 커지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한 것은 7C 한 다음에 뒤에 숫자가 쭉 커지고 있으면 마지막 한 번은 그대로라고 했죠? 7C4로 계산하면 끝난다. 그럼 7C4는 73이니까 얼마예요? 35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 숫자가 5보다 더 큰 숫자로 바뀌더라도 이것들을 쭉 나열해보면 이것은 하키스틱 패턴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 한번 볼게요. 75번. 75번 문제는 자, 점수가 표시된 원판에 5개의 화살을 쏘았을 때 마친 점수의 합이 8점 이상이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근데 무조건 이 원판 안에 무조건 꽂힌대요, 화살이. 경계선 같은 데 맞을 일이 없고 무조건 꽂힌다 했을 때 8점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요거는 수호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8점 이상이 되는 거요? 근데 또 이게 쏘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화살의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뭐 1, 1, 1, 1, 3 이렇게 맞든지 아니면 뭐 1, 1, 3, 1, 1 맞든지 똑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수호야 뭘로 구해야 될까 이거? 중복 조합. 맞아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중복 조합으로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 2, 3이라는 세 종류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으로 5번을 뽑아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요거는 7C2가 되는 거니까 21가지일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이유는 어떻게 푸는 게 빠르니까. 8점 이상이 되는 걸 찾는 것보다 8점 미만이 되는 경우를 찾는 게 빠르니까. 그치? 그게 훨씬 경우의 수가 적거든. 그래서 8점 미만이 되는 경우만 우리 하나씩 따져볼 건데, 자, 일단 최저점이 몇 점이에요? 최저점. 운이 진짜 더럽게 없으면 5점을 받을 수 있죠. 5점. 5번을 싸가지고 전부 몇 점 받는 거야? 1, 1, 1, 1, 1 이렇게 받는 경우 한 가지가 바로 5점을 받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6점을 받는 경우는 어떨까? 6점은 1이 4번 있고 2가 딱 한 번 맞으면 6점 받겠고요. 7점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7점? 7점 받는 경우는 1, 1, 1, 1, 3도 물론 있지만 뭐도 있죠? 1, 1, 1, 2, 2 이렇게 받아도 7점이죠. 그죠? 자, 요거 말고 5점, 6점, 7점이 나오는 경우가 더 있나? 없습니다. 그쵸? 어차피 얘네들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지금 찾은 4가지 경우만이 8점 미만이 되는 경우다. 그럼 끝났지? 이 문제 답은 저 21에서 요것만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돼. 그치? 21에서 4 빼서 답은 17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화살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조건만 살짝 바꿔놓으면 또 계산 방식이 완전 달라지죠. 그렇죠? 만약에 화살에 1번부터 5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되면 일단 전체 경우가 3H가 아니라 뭐가 돼요? 3파이오가 될 겁니다. 그죠? 순서가 중요해지니까. 그리고 얘네들을 따질 때도 11111은 뭐 한 가지밖에 없겠지만 11112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순서 배열하는 경우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요게 5가지가 될 거고 요것도 5가지가 될 거고 요거는 5개를 배열하는데 3개가 겹치고 2개가 겹치니까 요렇게 바뀔 거예요. 그쵸? 그러므로 쏘는 화살의 순서가 1번 화살, 2번 화살 이게 뭐 번호가 다 정해져 있다 아니면 화살의 색깔이 다르다 이렇다면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걸로 바뀔 거예요. 그쵸? 문제 조건에 따라서 중복 순열인지 중복 조합인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싶은 문제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는데 76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응용되어 있으면 어떻게 풀까?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을 갖도록 만들려면 x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x1 같은 경우는 지금 x1이 1 이상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1을 넘겨버려. 1을 넘겨버리면 x1-1이라는 애를 뭐 a라고 할까요? a. 그럼 이 a는 이제 얼마 이상이 될까? 0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x1이 1 이상의 정수였잖아. 그러니까 x1에서 1을 뺀 값을 a라고 한다면 걔는 0 이상의 정수가 되겠죠. 그죠? 같은 방식으로 요거 x3 같은 경우도 x3에서 3을 뺀 거를 c라고 부른다면 걔도 역시 0 이상의 정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요거 있잖아, 요거. 얘는 x2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1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x2-1이 0 이상이 아니라 0 이하가 되잖아. 이러면 또 얘가 곤란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해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쪽은 그대로 0이겠고 대신 부등호가 어떻게 돼? 이렇게 뒤집히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변형시킨 값을 얘를 b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x2에서 1을 뺀 다음에 부호까지 바꿔준 것, 그것을 b로 보자 이거야. 그럼 같은 방식으로 x4 같은 경우 얘는 자 x4에서 2를 뺀 다음에 역시 아까처럼 부호까지 바꿔준 것을 d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이거 역시 0 이상이 되겠죠. 요렇게 하면 이제 A, B, C, D들은 전부 0 이상의 정수,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의 조건을 만족하잖아. 그리고 이 식을 그대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더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해보면 이 좌변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x1 마이너스 x2 플러스 x3 마이너스 x4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상수항들을 따져보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랑 같고요. 그것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요 식을 잘 보면 얘가 x1, x2, x3, x4 한 다음에 요 뒤에 상수항들이 얼마냐면 요거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마이너스 1.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1만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준다면 그럼 유나야 이만큼을 우리가 누구들의 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요 초록색 부분이 이제 요거랑 똑같아졌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4라는 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이 a, b, c, d들은 의미 아닌 정수의 조건을 만족하게 돼요. 그죠? 됐지? 그럼 여기까지 바꿨으면 그 다음 계산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4h 4로 하면 되죠. 그죠?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해야
그래야 다양한 방식으로 막 홀수 짝수 나오고 아니면 뭐 이런 부등호 조건 붙고 이랬을 때도 다 의미 아닌 정수가 되도록 변형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은 또 35인가요?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오늘도 여러분 이런 문제 있을 거니까 잘 풀어보시고, 그 호원 시험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왜 어려운 문제 앞에다 몰아놓는 거. 오늘 시험지도 그래요.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막 앞장에 2개, 첫 번째 페이지에 제일 어려운 게 막 2개 들어가 있고, 가장 어려운 문제도 첫 번째 페이지에 있고. 그러니까 앞쪽에 어려운 문제가 많으니까 뭐 풀다가 갑자기 어떡하지 나 망했다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오히려 뒤쪽이 별로 안 어렵거든요. 뒤쪽이 한 중문제 정도 문제들로 쭉 있으니까 끝까지 시간 분배 잘 해가지고 풀어보시고, 자 15페이지로 가서 15페이지에서는 80번을 한번 볼게요. 80번은 요건 이제 복습을 위한 문제. 자, 이 문제는 윤서야, 무엇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이항 정리 중에서도 이항 개수의 성질, 제목이 이거였죠,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서 몇 가지 공식을 외워야 된다 그랬죠? 3가지 외워야 된다 그랬지? NC0부터 NCN까지 빠짐없이 더하면 얼마가 된다? NC0부터 NCN이네.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 된다. 그지? 빠짐없이 다 더하면 2의 n제곱. 그 다음에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 이런 식으로 부호를 번갈아 가면서 더하면 얼마가 된다? 아이고 0이 됩니다. 0. 부호를 번갈아 가면서 더하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식을 서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세 번째였죠. NC0, NC2, NC4 이런 식으로 더하거나 또는 NC1, NC3, NC5 이런 식으로 하나씩 건너뛰고 더한 거, 하나씩 건너뛰고 더하면 이게 뭐가 된다 그랬죠? 2의 n-1승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항계수의 성질은 요렇게 딱 3개니까 요 3개는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문제도 딱 보자마자 NC 0부터 시작은 했는데 0, 2, 4 하나씩 건너뛰고 더했단 말이야. 그치? 건너뛰고 더했으니까 보자마자 이거는 요 케이스죠. 요거 세 번째 케이스고, 그러면 2의 n-1제곱이겠네. 그쵸? 가운데 껴있는 게 2의 n-1제곱이야. 그럼 얘가 1000보다 크고 2000보다 작아요 그랬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유일한 2의 거듭제곱은 2의 10제곱이거든요. 2의 10제곱. 그러면 n-1이 10이 돼야 된다니까 답은 11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치? 이항계수의 성질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의 나머지 부분은 확률의 뜻이죠. 확률의 뜻.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지나갈게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적인 확률 PA는 하윤아 뭐분의 뭐라고 정의가 돼 있을까? 뭐분의 S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요렇게 정의가 돼 있어. 그리고 여기서의 S를 소야 뭐라고 부르지 이거? 표본 공간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한 명칭은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전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표본 공간이고, 우리가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표본 공간이라는 집합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집합에 원소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주사위 던졌을 때 1, 2, 3, 4, 5, 6 6개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6개가 이제 분모에 이렇게 깔리는, 그리고 그 중에 뭐 A라는 사건을 내가 뭐 짝수로 정의했으면 요 위에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3개 들어가 있는, 그래서 6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확률이죠.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수학적 확률, 그것의 정확한 뜻이고, 이 확률, 수학적 확률은 항상 어느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배웠니? 0과 1 사이를 벗어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확률이 0이면 절대 안 일어나는 거고, 확률이 1이면 100%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 자, 요거 뭐니 요거?
A의 여집합, 그치? 여집합의 확률, 여사건이라고도 부르죠. 요거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다? A의 확률을 1에서 뺀다, 그치? 문제 풀다 보면 아주 자주 사용하죠. 요런 내용들을 배웠고요. 또 그 다음에 문제 풀다 보면 요것도 나오죠. A 합집합 B의 확률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윤서, A 합집합 B의 확률 뭐라고 쓰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A 교집합 B, 맞지?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그치? 근데 가끔 요게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성립하는 경우. 자, 요게 성립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요 뒤에 있던 요 PA 교집합 B 부분이 없어져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 부분이 0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이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요럴 때를 우리가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일 때라고 얘기하죠. 배반 사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두 사건의 관계를 배반 사건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배반 사건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야 되죠, 항상. 자, 이렇게 확률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16페이지에서는요. 16페이지에서는 85번 85번. 자, 여기 지은이라는 애가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지은이가 하는 말을 잘 읽어보면 얘가 틀렸거든요. 얘 말이 준호야 뭐가 틀렸을까? 아, 오늘 했어? 야, 왜 뭐가 틀렸어, 지은이? 사과사탕을 뽑는 거랑 포도사탕을 뽑는 가능성이 다른 맞아요. 지금 왜냐면 사과사탕은 6개가 있고 포도사탕은 5개가 들어있었거든. 만약에 사과맛도 5개, 포도맛도 5개였으면 이 말이 맞아요. 그죠? 사과사탕과 포도맛이 개수가 똑같았으면. 지금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준호야, 이거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과맛 사탕 뽑는 거랑 어. 포도맛 사탕 5개 뽑는 걸 음. 사건 그러니까 사탕, 이거 빠졌네. 사탕 2개가 서로 다른 맛일 확률을 구한다.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역시 분모는? 11개 중에 2개 그렇지. 그러면 11 C2를 까면 되겠네, 그지? 그리고 사과맛 1개 뽑고 포도맛 1개 뽑는 거니까 분자는 6C1 곱하기 5C1 해가지고 30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이게 정확한 계산이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봅니다. 여기 뭐 쉬운 문제들이니까 17페이지로 가볼게요. 17페이지로 가서 17페이지에 89번은 어떻게 풀까요? 89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육각형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원래 이렇게 정육각형이 있었는데 이 정육각형의 꼭지점에다가 점을 이렇게 6개를 지금 찍은 겁니다. 그럼 이 6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하여 선분을 긋는다 그랬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6C입니다. 그죠? 6C. 전체가 6C인데 자, 그 중에 내가 선분을 요렇게 그으면 요 선분은 길이가 얼마예요? 1이죠. 1. 요렇게 그으면 좀 귀찮지만 1보단 어때? 크죠? 요렇게 그으면 요건 딱 얼마일까? 요거 딱 2입니다. 2. 그치? 이 정육각형은 항상 이 정삼각형 6개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2예요. 아무튼 1보다 크죠? 뭐 이것도 당연히 1보다 크고요. 이것도 당연히 1보다 큽니다. 아니요, 요거는 1입니다. 그렇다면 1보다 큰 경우를 구하는 게 빠를까요? 1인 경우를 구하는 게 빠를까요? 1인 경우가 딱 보이잖아. 1인 경우는 그냥 여기 딱 요 모서리들, 요 모서리 6개만 길이가 1이고 나머지는 다 1이 넘는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요거 분의 6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빼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풀면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답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5분의 3. 그치?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92번도 한번 해볼게요. 92번. 자, 이거는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이것도 오늘 했니, 준호야? 여긴 아니었어?
자, 92번도 읽어보고 답 한번 찾아봅시다. 참고로 6월달은 30일까지 있죠. 1일부터 30일까지 있어요. 6월달은. 답 찾아보자. 그죠. 30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지. 그치? 서로 다른 세 사람이 1일부터 30일까지의 날짜 중에 하루씩을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30의 세제곱이 분모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분자는 뭘까 그럼? 이게 지금 이 친구도 이렇게 같은 친구가 2명 있을 거랑 3명 있을 걸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뭘 써보란 얘기일까? 그치, 여사건으로 풀어보란 얘기겠죠. 그러면 3명이 모두 다 생일이 다를, 그치? 3명의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3명의 생일이 모두 다를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분자는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 이거는 30P3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30개 중에서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서로 중복되지 않게 나열하는 거지. 그래서 분자는 30 곱하기 29 곱하기 28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요거를 잘 계산해가지고 1에서 빼보면 답은 225분의 2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게 답이고요. 자, 이제 넘겨볼게요. 넘겨서 중단원 마무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프린트로 풀어본 문제이긴 한데 자, 몇 개만 골라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 시험지로 갈게요. 18페이지에서 10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8쪽에 101번. 자, 18쪽에 101번. 이거 뭐 문제 읽어보면 기억날 텐데 이거 민정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송이를 꺼냈는데 천일홍이 더 많다는 건 무슨 뜻이야? 천일홍이 세 송이고 장미가 한 송이이거나 또는 천일홍만 네 송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8시 4분에 자, 만약에 천일홍이 세 송이 장미가 한 송이면은 4시 3 곱하기 4시 1. 그 다음에 천일홍만 네 송이면은 4시 4.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치? 그치?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천일홍이 10송이, 장미가 10송이. 근데 거기에서 10송이를 꺼낼 때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을 확률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인데 개수를 확 늘려놓으면 이건 어떻게 풀까요? 이것도 막 천일홍이 6개, 장미가 4개, 7개, 3개, 8개, 2개, 9개, 1개, 10개, 1개 이렇게 다 10개, 빵개 이렇게 다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을까? 중복조합? 중복조합을 어떻게 쓸까?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천일홍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은 네송이 네송이잖아. 이걸 만약에 10송이 10송이로 늘려버리면 일일이 계산하기가 좀 귀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일홍이 10송이, 장미가 10송이 들어있는 꽃다발에서 임의로 10송이를 꺼내는데 천일홍이 더 많을 확률 이런 거. 그럴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천일홍이랑 장미는 지금 조건이 똑같죠? 요걸로 먼저 해볼게요. 여기 네송이 네송이 있으면 천일홍이랑 장미는 전체 그 개수가 똑같은 그 동등한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천일홍과 장미를 이렇게 뽑았을 때 천일홍이
장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천일홍과 장미의 개수가 똑같을 수도 있고, 천일홍이 장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잖아. 근데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을 가능성이랑 천일홍이 장미보다 적을 가능성은 서로 어떨까요? 같겠죠. 왜? 천일홍과 장미는 동등하게 내송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면 어떤 계산이 가능하겠어? 1에서 천일홍이랑 장미가 똑같을 확률을 빼요. 그러면 남는 것은 이 첫 번째 거 아니면 세 번째 것만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 확률이 어때?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어떻게? 2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10송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 봐봐, 내가 총 20송이의 꽃 중에서 10송이를 뽑았는데 그 중에 천일홍과 장미가 똑같을 확률만 계산을 하는 거야. 똑같을 확률이면은 천일홍 5송이 뽑히고 장미 5송이 뽑히고, 요게 지금 천일홍과 장미가 같을 확률이잖아. 그럼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1에서 뺀 다음에 그 전체 값을 다시 어떻게 하면 2로 나눠버리면 이게 바로 천일홍이 더 많을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문제를 풀 때도 요런 상황을 만났을 때 같을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뺀 다음에 나머지를 반반으로 쪼개버리면 한쪽이 더 많을 확률이 나오니까 실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중에 104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는데 이 문제에 오타가 하나 있어가지고 오타만 수정해주고 갈게요. 104번 문제 뭐가 오타냐면 요거 비합집합이 아니라 비교집합이에요. 여기 지금 뒤집혀 있어. 요게 교집합으로 바뀌어야 이제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집합 A의 여집합, 여기를 교집합으로 바꿔주세요. 자, 19쪽에서는 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19쪽에서는 108번부터 보자.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어보긴 했는데 좀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108번. 자, 이 108번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일단 적어도 한 개는 시계다 라는 말이 보이죠? 적어도 한 개는 시계다. 자, 그럼 적어도 한 개는 시계이다. 이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반대로 생각하잖아. 그지? 그럼 적어도 한 개는 시계다의 반대는 뭐예요? 모두 무엇? 팔찌. 그지? 모두 팔찌. 자, 그러면 모두 팔찌가 뽑히는 사건을 우리 A라고 한번 정해볼게요. 모두 팔찌가 뽑히는 사건을 A. 자, 그 다음에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이다 라는 문장을 읽으니까 또 이거의 반대인 모두 노랑, 요런 사건이 필요할 것 같아. 계산할 때.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B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건 뭐냐면 적어도 한 개는 시계이다. 적어도 한 개는 시계이다면 얘의 뭐죠? 얘의 여사건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이다 그러면 B의 여사건이죠. 근데 중간에 뭘로 연결돼 있어? 접속사가? 그리고면은 뭐지? 교집합이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고 하는 확률은 뭐냐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예요?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치? 근데 준호야, 우리는 이런 걸 만났을 때 항상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이거? 맞죠.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확률이니까 이렇게 써도 될까? 1 빼기 P A 합집합 B로 써도 될까? 그치? 자, 이거의 확률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좀 명확해졌습니다. 이거 찾는 거야. A 합집합 B의 확률 찾는 거야. A를 요거라고 하고 B를 요거라고 했을 때. 그치? 자, 그럼 이제 A 합집합 B의 확률 씁시다. 아까 복습했죠? 얘는 항상 어떻게 써야 된다?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라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PA 요거 모두 팔찌가 뽑힐 확률이에요.
10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3개가 다 팔찌일 확률. 시훈아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지. 10개 중에 3개 뽑았는데 팔찌만 3개 뽑히는 거야. 팔찌가 총 3개 있나요? 팔찌가 총 5개 있죠? 그 5개 중에 3개가 뽑히면 되는 거야. 그치? 지금 요거 PA 생각할 때는 색깔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팔찌가 뽑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OC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맞죠? 자, 어차피 분모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합쳐 쓸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확률은 PB 모두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지금 인형아 몇 개 있니 총? 6개가 있죠? 그러면 6개, 그 노란 거 6개 중에 3개 뽑힌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교집합이니까 팔찌이면서 노란색이 뽑히는 거. 노랑 팔찌가 다 뽑히는 거죠. 근데 노랑 팔찌는 3개밖에 없어. 이 3개가 다 뽑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3C3을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이것이 바로 PA 합집합 B가 되겠고. 그럼 하윤아, 이 계산에서 나온 게 답인가? 그걸 어떻게? 그치,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1에서 뺀 게 답입니다. 그쵸? 자, 마무리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0번 요것만 풀고 이제 기출로 갈게요. 110번, 그러니까 여기 109번부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죠. 요거 그치? 요거를 윤서야 말로 표현하면 뭐지 요게? 뭐 이게 식으로는 이렇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맞죠? 그런 뜻이고요. 자, 요게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식이고 여기서 이제 PA를 요쪽에 곱해가지고 뭐 이렇게도 쓰죠. PA 곱하기 PB 바 A가 PA 교집합 B와 같다. 이것도 우리가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식이고 또 조건부 확률 문제 풀 때 맨날 얘기하는 거 요렇게 써져 있는 식이나 자 P 대신에 얼마로 여기를 N으로 바꾼 식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치?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분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로 계산해도 항상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직접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럼 110번 문제를 우리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제주도를 관광한 사람 중 외국인이 40%래. 그러면 제주도를 관광한 사람을 그냥 몇 명이라고 잡아버리자. 전체를 그냥 몇 명으로 잡아버리자. 준호야 몇 명으로 잡을까? 몇 명? 100명. 100명으로 잡을게요. 전체 100명. 그럼 그 전체 100명 중에서 외국인이 몇 명이에요? 외국인? 그치? 40명이에요. 40명. 근데 이 40명 중에서 자, 제주도를 관광한 사람 중 우도의 올레길을 탐방한 외국인 이렇게 말했죠. 우도의 올레길을 탐방한 외국인. 그러면은 외국인이면서 동시에 올레길을 갔다 온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몇 명이래 지금? 30%. 이게 몇 명이라는 얘기일까? 여기서 말하는 30%가 외국인 중에 30%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전체 관광객 중에 30%라는 얘기일까요? 그런가? 잘 읽어봐. 어느의 제주도를 관광한 사람 중 외국인은 40%고 제주도를 관광한 사람 중 우도의 올레길을 탐방한 외국인은 30%다. 이거는 외국인 중에 30%란 말이 아니에요. 앞에 뭐라 그랬어? 제주도를 관광한 사람 중 그랬잖아. 그러니까 100명 중에 올레길을 가본 외국인 그게 30%니까 몇 명이란 얘기야? 30명이란 얘기야. 30명. 그치? 국어의 영역입니다. 국어의 영역.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외국인 중에서 한 명을 뽑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미 외국인을 골랐어. 이미 외국인을 골랐는데 그 사람이 올레길을 가본 외국인일 확률은 이거거든. 그치? 그러면 분모에 40을 깔아야 되는 거고 분자에 30을 깔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P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이 올레길을 가봤을 확률은 이런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인원수로 따지면 40분의 30이 돼가지고 4분의 3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특정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인원수를 특정하고 풀면 좋아요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고른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19쪽까지가, 앞에서는 19쪽까지만 숙제로 해오시고 뒤에 이제 기출로 갈게요. 125쪽으로 가겠습니다.